안녕하세요. 김윤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동산 끝났다. 무주택 여러분 축하드려요. 부동산 상승장이 사실상 끝나고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올해 23년은 거래가 급감한 시기였다면 24년부터 25년까지 부동산 본격 폭락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거래가와 거래량, 매물 등 주요 지표뿐만 아니라 DSR 대출 강화, 건설사와 은행권의 불안 등이 집값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려면 2030 세대와 외지인, 다주택 갭투자가 증가해야 하는데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무주택 여러분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잘 참았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부동산 끝났다. 자, 이제 새해가 카운트다운이죠. 자, 무주택 여러분 축하드려요. 지금 집값이 대폭락입니다. 자, 이제 50%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세일을 할 텐데, 자, 부동산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먼저 하락 4단계로 한번 유출을 해볼게요. 부동산 하락 4단계. 2024년 현재로 본다면 2단계 가격 하락 단계로 진입을 한 거예요. 뭔 말이냐? 자, 1단계 2023년은 이제 올해는 거래 급감을 해였어요. 거래 감소, 매수 지수 등락, 계속 등락했죠. 뭐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10% 내외에서 시세 흐름, 상승과 하락이 반복, 신고가 하락 가격이 계속 반복. 매매 전략, 매도자 적극적으로 이제 매도했고 매수자 청약 우선으로 급매 잡았는데, 자, 올해는 이랬다고 치고요. 소폭 상승을 했지만 마지막에 지금 끝이 안 좋죠. 2단계, 내년에는 24년에는 가격 하락이 되지 않느냐. 자, 지표, 모든 부동산 본격적 하락 10에서 30%가 추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곧 올해 1월달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느냐. 자, 시세 흐름, 매주 하락폭이 확대되고 급매 거래 후에 매수자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매매 전략, 매도자는 만약 이게 진짜 1월, 2월 봐가지고 떨어질 것 같으면 적극적 매도, 매수자는 청약 우선에 급매도 같이 보는. 3단계 가격 폭락 2025년 즉 내년에는 완전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지표 거래량이 이제 조금 증가하고 지표 하락, 실거래 폭락 약 30에서 60%, 즉 고점 대비 30에서 60% 폭락.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10에서 거의 30%가 추가 하락하는 거죠. 자, 시세 흐름, 집값 공포에 매물이 막 쏟아질 가능성이 커요. 언제? 올 연말 내년 초. 그러니까 2024년 연말 2025년 초 이렇게 급매 중심 거래만 증가. 매매 전략, 자, 매도자는 계속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보유하거나 아니면 갈아타기, 바닥을 찍으니까. 자, 매수자 급매 이제 우선에 청약 차선. 항상 집값이 많이 내려가면 급매가 더 청약보다 나은 거예요. 자, 4단계 2026년부터는 반등, 거래 증가, 매수 지수 등락, 시세 등락해서 10% 정도 상승. 신고가 근처까지 이제 26년, 27년, 28년 올라간다면 신고가를 찍겠죠. 매매 전략, 매도자 보유, 갈아타기, 매수자 급매 우선의 청약. 자, 일단 이 흐름으로 하락하게 되면 간다는 조건인데, 상승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단계가 가격 하락이 아니라 바로 2단계, 3단계는 사라지고 4단계로 가는 거죠. 상승 반전으로 2026년이나 뛸 걸 2024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겠죠.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오늘 부동산 끝났다. 어떤 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너무 안 좋아요. 지표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주변 여건이 그래요. 보시면, 자, 서울 매물 8만 건입니다. 무려. 와, 한 달 새 만 건이나 도 증가했어요. 이제 9만 건, 10만 건 돌파할 것 같은데요. 매물은 자꾸 쌓이네요. 거래량은 확 줄었어요. 11월 거래량이 1000건대로 완전히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미분양, 미계약 점점 더 미분양은 쌓이고, 미분양이 이제 줄어들었다가 지금 쌓이고 있고, 미계약 오히려 경쟁률은 있는데 계약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줍줍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고분양이다 보니까. 자, 고분양 대출 부담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매수 심리라고 있죠. 이게 급감합니다. 매매 가격 지수, 매수자 심리 지수, 이게 100이 중간이라면
지금 70까지 떨어진 상태. 그리고 경매지수라든가 분양 전망지수도 100이 기준이라면 70까지 떨어진 상태. 정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DSR을 대폭 강화, 사실상 대출 제한하는 거죠. 이게 이제 24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DSR 거의 40% 이내로 확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경제가 불안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건설사 PF 문제, 금융권 지금 이게 상당히 불안하죠. 이런 요인 때문에 지금 집값 하락론자들은 사실상 부동산 끝났다, 집값 오른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자, 이제 가계대출 제한, DSR 부동산 발목 잡는다. 지금 이제 금리로 인해서 집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금리는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텐데 가계대출이 지금 문제입니다. 발목 잡는데요. 자, 멈춤 없는 가계대출 증가세, 당국 DSR 예외를 줄여나가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전세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16가지나 되잖아요. 거기에 중도금 대출, 사실상 전세하고 중도금 대출만 DSR을 확 줄여버리면요, 자, 난리가 나요, 난리가. 자, 1단계 특례보금자리, 원래 올해 했던 것들이 50년 만기 주담대 제한해가지고 40년 만기로 확대 지금 고려하고 있고, 특례보금자리 일반형 완전히 중단돼 버렸잖아요 이제. 그리고 신생아,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많이 관련 없잖아요. 이제 그쪽만 계속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니까 사실상 중단됐다고 보시면 되고, 디딤돌 대출 판매도요, 공급이 소진되면서 확 줄어들었습니다. 2단계 DSR, 이제 DSR까지 왔어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원래 가상금리를 부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금리 대출을 축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죠. 대출 예외 규정 축소, 전세대출 유급 미만, 이것도 못 해주게끔. DSR 강화, 1억 이상 DSR 약 40%로 제한. 그럼 다 제한시키는 거네요. 이걸 점점 확대. 그래도 안 잡힌다, 은행권이 불안하고 그래도 연체율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3단계 모든 대출 중단, 또는 10억 이상 대출 중단,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잠깐씩 적용했던 것들을 또 적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대출 중단, 가계부채 증가시 주담대 30% 이내 한도 아예 확 줄여버리는 거죠. DSR 대폭 확대, 사실상 부동산 대출 전면 중단, 고가 아파트 대출 중단, 12억, 15억, 10억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아파트 모든 지표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부동산 대박 끝났다. 한국 집추락 위험 외신 진단, 외신이 우리나라 집주인들 추락 위험이 크다. 주요 지표를 봤더니 매매 실거래까지 수 주간 시세 매도 호가 하락하고 있고, 거래량 급감, 매물 급증, 급매 증가, 심리, 경매, 분양, 매매 심리 다 낮아지고 있어요. 주요 기관도 폭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무려 50%까지, IMF 20%까지 하락할 것이다. 주요 기관, 주사년, 건사년이 2024년 우리나라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 한국은행 집값 소득 대비 2015년 수준으로 가라. 와, 2배 이상 비싸다. 쉽게 말하면 10억짜리가 4억 돼야 돼요, 이 한국은행 이야기라면. 그리고 2026년까지 하락 위험하다. 왜? 대출 제한과 고금리가 유지되니까. 또 한국은행은 부동산 하락으로 거품 급증, 가계부채, 저출산 심각, 이걸 들고 있어요. 이제 집값 오르면 이분들이 잡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늘어나야 집값이 올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1등으로 자리 잡은 게 뭔 줄 아세요? 이거예요. 2030이에요. 2030 세대가 물론 본인의 힘만으로 그런 게 아니죠. 부모 세대가 밀어주고 있죠. 자, 5060이 밀어주다 보니까 이제 2030이 핵심 주체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매입을 하면 집값 뜁니다. 이 사람들이 매입을 안 하면 집값 떨어져요, 진짜로. 가장 중요한 요인. 이제 두 번째는 다주택자들이 매입을 해줘야 돼요. 매도보다 매입이 증가해야 집값 뛰는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자, 법인도 매입을 해야 돼요. 소액 여러 채 매입하는 게 특징 아닙니까, 법인이? 근데 지금 매입하지 않고 있죠. 외지인들, 지방 사람들이 특히 수도권에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서울에. 근데 조금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갭 투자가 증가해야 돼요. 지금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매매가는 그대로인데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어서
자, 갭은 이제 좁혀지겠지만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해요. 전세가율이 더 높아져야 갭 투자가 늘어나겠죠. 자, 부자들이 매입하는데 관망하고 있죠. 강남이라든가 임대사업자 이런 사람들. 근데 이분들이 잡아야 집값이 뛴다. 자, 여러분들 3번 반복 사이클 2025년까지 집값 하락 예고 한번 볼까요? 보니까 이게 1986년, 어이구, 그리고 지금 2023년이니까 거의 40년간 사이클이네요. 잘 보세요. 집값이 이렇게 갔어요. 빨간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자, 여기서 어떻게 갈 것이냐인데,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이 어마무시하죠. 하락의 거의 3배 이상입니다. 그럼 미래에도 그러느냐? 제가 보기에는 한 10에서 10년 이상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또 사이클대로. 다만 차별화가 생기겠죠. 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자, 박스 3개를 보세요. 먼저 여기 보면 이게 많이 올라갔다가 91년 일본 이때 프라자 합의 때 붕괴된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도 같이 붕괴됐습니다. 이때 쭉 떨어졌다가 지금 녹색 원 보이시죠? 떨어졌다가 IMF 때 또 한 번 더 떨어져요. 그러다가 99년부터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녹색 부분 이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보세요. 쭉 올라갔다가 2008년에 금융위기 터지고 8년에 쭉 떨어졌어. 그러다가 9년에 회복했어요. 조금. 그러더니 10년부터 13년까지 추락했네요. 더블 딥 모양이죠. 여기도 더블 딥 모양이고 2014년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너무 똑같지 않아요? A하고 B. 더군다나 A 때 1기 신도시 일본발 금융위기하고 IMF, 2기 신도시 때는 미국발 금융위기. 신도시도 있고 금융위기도 터졌죠. 근데 이번에도 3기 신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신도시가 생기면 죄악입니다. 물량 폭탄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금융위기는 아닌데 코로나 후유증, 미국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후유증.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갈까? 이 녹색 원을 보세요. 자, 23년만 넣고 보면 상승 지속을 했어요. 이게 빨간색이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런데 최근 12월 달 막판의 흐름이 왠지 이렇게 꺾어져서 25년에나 올라갈 그래프. 이 사이클 모양으로는 25년 모양이 맞아요. 이 녹색 원에서 계속 뛰는 게 아니라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 이거 보세요. 저기 내려왔다가 올라갔고, 여기도 내려갔다가 올라왔죠. 얘는 그냥 올라가는 모양이잖아요. 모양새가.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맞는데 모든 게 다 사이클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일 관심 가는 게 1월, 2월 집값이 자 그냥 상승장에 잠깐 계절적 요인으로 주춤하는 거냐, 아니면 급락장으로 가기 위한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냐. 이게 더블딥 모양이다. 어떤 건지는 좀 지켜봐야겠어요. 자, 이제 집값 하락 3대 지표를 볼까요? 집값 2차 가격 조정, 공포, 확산, 악재가 호재보다 많대요. 자, 먼저 집값이 왜 떨어지느냐. 가장 큰 게 아까도 말했지만 대출입니다. 두 번째, 지표가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거품 가격 공급 폭탄. 먼저 대출, DSR 40%,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가 붙고 주담대 전세대출 강화. 이거 치명적이죠. 자격 조건, 금액을 축소시켜버리겠다 이 말이죠. 특례보금자리 정책 대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 진입이 강화되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표 하락, 시세 관련 실거래 시세, 거래, 그 다음에 지수 다 안 좋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거품 가격 공급 폭탄. 거품이 너무 세요. PIR 규모가 22년 21.3%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20년간 집을 쓰지도 않고 모아야 서울 집을 잡을 수 있어요. 공급폭탄 5년간 무려 270만 가구. 추가 신도시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바로 이 공급폭탄의 핵심이죠. 인구 급감, 총인구, 생산인구 이게 감소. 더군다나 1인 가구만 증가해요. 자, 2024년 부동산 전망 3가지. 그런데 이제 좀 냉정하게, 지금까지는 이제 폭락 얘기만 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락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관심을 갖고 이것도 염두는 하셔야 돼요. 먼저 집값 하락할 것이다. 연장성산에서 대출, 내 집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출 아닙니까? 금리 다음으로 중요하죠. 근데 당연히 거래량이 없을 것이고 내 집 마련 수요가 급감할 것이다. 지표 하락, 시세, 실거래, 거래량, 심리, 바로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 현재 가격 거품이 심하다는 것도 문제야.
집값 거품이 심하고 공급은 넘쳐나고 인구는 감소하고. 그런데 집값 상승할 것이다. 지금 금리가 인하한다. 무슨 말하고 있냐? 다른 나라 다 뛰는데 우리나라만 집값 떨어진 역사가 있냐? 그 말은 맞아요.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집값이 뛰면 우리나라 따라갑니다. 주가처럼. 그래서 금리 인하가 뻔할 뻔짠데 우리나라 올라갈 것이다. 자, 위험자산, 주식이라든가 암호화폐, 미국 집값 이게 선행지수 아닙니까? 자, 주식 암호화폐가 올라가면 집값은 거의 후행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자, 상승 조건. 정부는 집값 떨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전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갭이 좁혀지고 있다. 갭 투자 늘어날 것이다. 입주가 지금 부족이다. 나중에 5년, 6년, 7년에 3기 신도시가 입주할 때는 그때는 경기도는 난리가 나겠지만 적어도 서울하고 핵심 지역들은 그 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자, 보합 지속. 이번에는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다. 너희들 말 들어봤더니 자, 하락도 일리가 있고 상승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부동산 혼재다. 상승과 하락 요인이 혼재하기 때문에 24년은 그냥 보합권에서 출렁출렁 할 것이다. 계절적 등락. 겨울에는 좀 많이 약간 내려올 것이고 여름에는 또 올라갈 것이고 예외도 딱 한 번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7, 8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겨울 하락, 여름 상승. 차별화. 계절적 등락 후에 입지별로 더 가는 곳은 더 가고 덜 가는 건 덜 가고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결국 여러분들은 어떤 주장이 맞다고 보십니까? 자, 거래량 매물 시세 변동률 경매 추이를 봤더니 와, 11월 달 1,700건으로 확 줄었죠. 늘어나다가 확 준 거예요. 무려 4,000건 근처까지 갔었어요. 이게 반토막으로 확 줄어들었죠. 이번에는 서울 아파트 매물, 와, 여기 봤더니 빨간색 봤더니 8만 건이에요, 매물이. 원래 적을 때 4만 건밖에 없었는데 매물이 늘어났어요. 자, 전국 서울 아파트가 변동률. 지금 이게 0인데 0.15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쭉 계속 떨어져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0.04. 그나마 이번 주에 0.03으로 조금 반등했다는데 의미가 있죠. 자, 경매 보세요. 자, 매물 계속 여기 진행 건수가 늘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낙찰가율, 자, 여기 파란색 낙찰률 다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실거래가 하락 확대. 여기 보시면 실거래가 계속 0 위로 해가지고 사실상 4월 이후는 계속 상승했었어요. 그러다가 10월, 11월, 12월 실거래가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총 인구, 와, 무섭네요. 2022년에 5,167명으로 최고치를 찍고 2040년에 5천만 명이 무너집니다. 자, 지금 이 아파트에 이 집에 올라타려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올라타려고 했는데 집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럼 뒤집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1, 2월 부동산 흐름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지금 지표와 사이클 흐름만 본다면 부동산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계속 관망하십시오. 감사합니다.